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도시로 찾아가는 김시덕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서울 송파구 잠실부터 경기도 성남시까지 찾아갔었죠. 오늘은 보시다시피 서울 서초구 남부터미널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남부터미널부터 강남구 가로수길까지 강남이라 불리는, 이른바 강남이라 불리는 서울 서초구와 강남구의 핵심 지역들이자 저에게 추억이 많은, 오랫동안 살았던 지역들을 소개해 드릴까 해요. 지난 시간하고 지지난 시간에 한 거의 3, 4년을 스튜디오 촬영을 하다가 갑자기 밖으로 나갔었죠. 사실 밖으로 나가자고 여러 번 주장을 했었는데 드디어 때가 무르익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진만으로는 전달이 안 되는 게 많아요. 이렇게 남부터미널 사거리의 시끌벅적한 느낌, 수없이 오고 가는 사람들, 이런 유동량, 물동량 자체가 보여주는 이 지역의 힘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런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는 직접 PD분을 끌고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힘 닿는 대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앞으로 매달 한두 번씩은 야외로 나오려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송파구하고 성남을 봤고, 이번과 다음 회에는 서초구와 강남구, 주로 서초구를 볼 거고요. 그 다음에는 강남구를 주로 보면서 우선 강남 상구 지역과 주변 지역을 천천히 보고 서서히 범위를 경기도로 넓혀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시작을 하면 남부터미널이죠. 서울분이 아닌 분들에게도 남부터미널 익숙할 겁니다. 서울에는 3개의 터미널이 현재 있죠.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이 남부터미널 또는 서초터미널, 그리고 동서울터미널입니다. 동서울터미널은 점점 기능이 약화되고 있어서 아마도 이 강남터미널과 남부터미널로 아마 양분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두 터미널이 둘 다 서울 강남의 한 구인 서초구에 있다는 게 뜻하는 바가 있죠. 그런 얘기들을 천천히 드릴 거고, 이따가 고속터미널 가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 양재터미널인데 좀 와보시면은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가건물이에요. 이 가건물이라는 자체가 남부터미널 또는 강남개발, 영동개발의 내력을 상징하는 건데, 처음에 여기를 진로그룹 계열사가 사가지고 제대로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남부터미널 3호선 역도 만들어지면서 연계를 하려고 했는데 그 계획이 틀어지면서 남부터미널 역 출입구 중에는 사용하지 않는 출입구도 있어요. 저 예술의 전당 가는 쪽 출입구가 막혀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지하 통로가 있는데 가보면 아무것도 없는 곳들이 있어요. 약간 고스트 스테이션이랄까, 그런 것들이 있는 게 이 남부터미널의 개발사와 관련돼 있죠. 그래서 한동안 진로그룹이 소유하고 있으면서 저 올라가다 보면 진로그룹 본사도 있었고요. IMF 때 좀 경제가 위험해져서 건물을 짓지 못한 것과, 그 다음에는 제대로 지으려고 해도 시나 구가 허가를 안 내준다라는 카더라 통신이 있습니다. 터미널을 빼고 싶은 거죠. 저 외곽, 아마 양재 시민해수 정도로 빼면 좋았을 텐데 빼고 여기를 개발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터미널 바로 너머로 최고급 주상복합이 있죠. 저 뒤에 보이는 모습을 서초구라든지 서울시내 바랬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허가를 안 내준 거죠. 이 허가를 증개축 허가를 안 내주는 방식으로 밀어내려고 하는 게 이 남부터미널이 유명하고, 그 뒤로 여러 차례 소송이 있은 끝에 현재는 아까 영상에 보셨던 대명 루첸과 관련이 있는, 저기 보시면은 대명 루첸이라고 보이죠? 그 계열사가 현재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서울시하고 용적률 협상 중이래요. 협상이 되는 대로 이쪽을 증축을 할 것 같습니다. 한동안 서울도 그렇고 다른 도시도 그렇고 버스터미널을 자꾸 외곽으로 밀어내려고 그랬어요. 철도는 이미 진작에 국가철도공단이 외곽에 역을 만들었었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용객이 줄어들고 적자가 누적돼서 폐역이 되는 그 악순환이 지속됐습니다. 그러다 최근에는 버스터미널을 외곽으로 내보내는 게 능사가 아니라 안에 두고, 이렇게 여기나 강남터미널처럼 두고 거기를 복합개발하자는 움직임으로 돌아가고 있죠. 그런 움직임을 선도하고 있는 게 신세계죠. 강남버스 고속터미널을 신세계가 교통 거점을 가지고 있는 백화점으로서 또는 문화공간으로서 개조하면서 성공적인 모델을 만들었고, 최근에는 광주광역시 광천동에 있는 유스케어 터미널을 한때 외곽인 KTX 송정역으로 옮기려고 하다가 그걸 무산시키고 시내에다가 백화점 등을 결합시키는 방식으로 개발하는 걸로 확정이 됐습니다. 아마 앞으로 이 모델이 갈 것 같아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서초구, 이미 그런 움직임을 한 발 앞서 보여준 강남터미널과 그 움직임을 따라갈 것으로 보이는 남부터미널을 보여드리면서 오늘 첫 회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럼 저희는 이 남부터미널부터 쭉 내려가서 이 서울이나 경기권 분들 또는 남부터미널을 이용한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서 한 블럭 내려가면 서울교대가 있고 거기 유명한 곱창골목이 있죠. 곱창골목까지 걸어가는 중에
제가 지난해 연말에 소개해드렸던 제가 잘 가는 평양냉면집도 있어서 보여드리면서 교대역까지 이동해 보려 합니다. 그럼 가보시죠. 여기는 아시는 분은 다 아시는 서울교대 사거리입니다. 교대라 그러면 서울 사람들한테는 교육대학교가 있는 곳이라기보다는 다른 두 가지가 유명하죠. 하나는 지하철 교대역이 있고, 하나는 교대 사거리에 있는 곱창골목이 유명하죠. 교대역 하면은 전 어릴 때 서울 지하철 1호선 생기고 2호선 생기고 3호선 생기고 나서 교대역이 들어왔는데, 2호선하고 3호선이 교차를 해서 교대역인 줄 알았어요. 교대를 해가지고. 근데 왜 다른 데들은 교대라 이름 안 붙였나라고 궁금했던 기억이 납니다. 서울 사람들 어릴 때 한 번씩은 다 겪는 착각입니다. 그리고 곱창골목 하면은 84년도에 앞에 보이는 교대곱창하고 뒤쪽에 있는 거북곱창이 같은 해 개업을 하면서 이쪽이 서울 강남 지역의 유수의 곱창골목이 됐죠. 강북하면 왕십리 곱창인 거고, 강남하면은 여기 교대곱창이 유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의 첫 답사책인 서울선언에서 말씀드렸지만, 풍납토성 구경을 하고 외국인 친구들을 택시 타고 여기까지 와서 여기서 곱창을 같이 먹는 그런 이 강남의 어떤 핵심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코스를 만들기도 했었죠. 여기는 여름이나 겨울이나 사람이 붐빕니다. 사람이 너무 붐벼가지고 사실 요즘에 좀 안 왔는 동안 아까 보여드렸던 냉면집이 돈도 좋아서, 하지만 교대역에서 가까운 쪽의 역이라 가끔 오기도 합니다. 이런 곱창골목이니 냉면이니 좀 가면 이제 순댓국밥집도 많은데 유명한 데가 다 이 동네가 오피스가로 자리매김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들인 거죠. 제 방식으로 말하면 일종의 도시화석이랄까, 식당도 도시화석이 됩니다. 그럼 계속 교대곱창 넘어서 곱창골목을 통과해서 순대국밥 집을 지나서 교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가시죠. 지금 보이는 이 큰 맨홀, 여러분들이 보면은 차가 위에 평소에 올라와 있어서 잘 못 보시는데, 여기 복개천 맨홀입니다. 이 아래에 지금 하천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이 지금 아까부터 몇 개가 쭉 있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지나다니시는 길에 꽤 많이 보일 텐데, 특히 이 강남에 많이 보여요. 강남이 제가 늘 강조하듯이 저습지고 범람지대고 하는 게 이런 데서도 보이는 거죠. 이런 물들이 반포천이든지 모여서 양재천도 흘러 들어가고 한강도 흘러 들어가고 하는 건데, 사당천도 흘러 들어가고, 이런 게 이제 여름이 되면 용량을 감당을 못해서 넘쳐 나와서 지난 2년 전과 같은 홍수가 나는 거죠. 이런 하천들 잘 보시고 평소에 집 고르거나 하실 때에도 이런 게 안 보이는 대로 사시는 게 좋을 겁니다. 이건 그래도 관리를 하고 있는 거라서 싱크홀은 아닌데, 이렇게 복개천 맨홀이 없는 데도 있어요. 천이 있다가 덮은 데 중에. 그런 데들이 보면 싱크홀이 종종 일어나곤 하죠. 이런 것도 그 지역의 땅의 내력을 볼 때 도움이 되는 도시화석입니다. 가시죠. 여기는 교대역 사거리입니다. 이 북쪽에 언덕이 크게 보이죠? 저 언덕 넘어가면은 반포가 나오고, 거기서 나루터에서 배 타고 건너가면 서울 강북이었죠. 그리고 여기는 예전에 해주 정씨가 많이 살았다 그래서 정곡이라 불렀어요. 그 해주 정씨 하면 유명한 사람이 한보사태 수서비리의 주인공인 정태수 씨가 있죠. 정태수 씨가 사업을 할 때 이 동네에 거점을 뒀던 해주 정씨 종친에서 많이 돈을 담보도 해주고 대출도 해줬다가 많이 낭패를 겪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긴 합니다만, 워낙에 여기 지역에 거점을 두고 있다가 법원, 검찰청, 대법원 등이 들어오면서 받은 보상금이 많아서 지금도 저 가면은 큰 빌딩 2개 가지고 종손들이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언덕을 넘어가면 저 개인적으로도 좀 감회가 깊은 곳인데, 예전 삼풍백화점 자리가 나오죠. 이제 아크로비스타로 바뀐 삼풍백화점 아래쪽에 반포고등학교라고 있었는데, 거기 제가 다녔습니다. 그래서 91년에 3년까지죠. 다닐 때 매번 봤던 데기도 하고 가끔 놀러도 갔었어요, 삼풍백화점은. 그래서 그렇습니다만 95년도에 백화점 무너졌을 때 제 아는 사람이나 한 다리 건너 중에서도 직접적인 피해자가 많이 있었고,
전 그 당시에 그래서 몇 블록 떨어진 구만포 살았는데 거기까지 이 무너진 다음에 잔해 먼지가 하늘 넘어 보였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며칠 동안 생중계를 했었죠. 재난방송으로. 그때 기억이 나네요. 그게 났었고, 구만포에서 고려대까지 버스 타고 가던 성수대교가 또 무너지는 바람에 강남이 강남구 서초구 할 거 없이 재난지대라는 인식이 전 그때부터 생겼어요. 그리고 2000년대 들어와서는 우면산 산사태가 나면서 그 넓은 남부순환로를 꿰뚫고 흙이 건너편에 있는 고급 아파트를 관통해서 1층에서 사망자가 나기도 했죠. 우면산 남쪽에 내곡, 자곡, 세곡 쪽도 지하 빌라들이 붕괴돼서 사망사고가 났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언덕이 심하고 복개천이 자잘하게 실개천이 흐르고 있고 불안정한 지질, 이게 강남 지역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지형적인 단점이고, 거기에 삼풍백화점이나 성수대교가 보여주듯이 급하게 난림으로 지은 그것이 강남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제가 2년 전부터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어떻게 강남이 그럴 수 있냐가 아니라 강남은 원래 그런 곳입니다. 원래 지형적으로 불안정한 데다가 민간의 힘으로만 만든 곳이다 보니까 대단히 난림으로 지었어요. 그래서 재난에 취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살기 좋은 곳하고 사기 좋은 곳이 다르다고 한 게 여기서의 몇십 년의 경험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거죠. 그 옆으로는 아직도 삼풍 아파트가 있습니다. 삼풍 아파트 하면은 서울 강북 한남동의 유엔빌리지처럼 한때 외국인 주택단지였어요. 그러다가 아파트가 들어와서 삼풍백화점 주민들은 지금도 본인들 아파트가 분위기가 좋은 게 그런 연유가 있어서라고 말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한남 유엔빌리지는 잘 아시는데 삼풍 아파트 자리가 외인 주택단지였다는 걸 모르셔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저희는 이제부터 저 골목 쪽으로 들어가서 해주정 씨의 땅의 흔적을 보고,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흔적도 보면서 대법원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여기는 법원검찰청 앞입니다. 저기 보면 정곡이라고 써있죠. 정씨 계곡이라는 뜻인데, 아까 영상으로 보셨듯이 가파른 계곡을 이루고 있고요. 여기 해주정씨가 모여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1989년에 이 지역에 법원단지와 서울시청이 온다는 계획이 발표되면서 이쪽이 수용이 됐죠. 그러면서 해주정씨는 이제 보상금을 받아서 옆에 있는 이런 빌딩도 세우고 했습니다만, 정태수 씨의 수서비리 한부 사태가 나면서 한때 이 건물의 건립이 위태로웠기도 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소송을 모두 끝내고 이렇게 여기와 길 건너 두 개 세우면서 여전히 이 동네 법원단지가 있는 이 서초동 지역은 본인들의 땅이라고 하는 주장을 강하게 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여기부터 해서 저 길 건너편에 가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세운 영포빌딩도 있고, 넘어가면은 원래 서울시청 예정지였던 대법원 자리도 있고 해서 한국의 정치 중심 중에 하나가 일로 옮겨왔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지금 영상을 찍진 않습니다만 저 건너 보니까 뭐 누구 구속하라 뭐 붙어있기도 하고, 예전에 광화문에서 시위하던 사람들이 요즘에 많이 일로 넘어왔죠. 그러니까 시위를 어디서 하냐가 중요한데, 정치나 경제적인 문제를 이쪽에서 많이 한다는 자체가 중심이 이제 강북에서 강남으로 내려오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라고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앞에 있는 영포빌딩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영일만 포항 그에서 따온 영포죠. 그리고 앞에 보시면 재단법인 청계도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게 된 결정적 계기가 서울시장 때 청계천 보건 사업이었죠. 그래서 그런지 법인 이름을 청계로 붙인 것 같습니다. 영포빌딩과 청계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흥망성쇠를 한눈에 보여주는 건물이죠. 한동안 이명박 대통령 수사할 때는 이 앞에 기자들이 진을 쳤었어요. 그랬던 기억이 선명하게 나네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서쪽을 바라보면 대법원이 보입니다. 저 자리가 원래 80년대에는 서울시청이 올 뻔한 자리였죠. 그리고 그 앞에 있던 지금은 개발이 된 서초역 서남쪽 지역이 이른바 꽃동네란 곳입니다. 꽃동네도 이명박 씨를 비롯해서 수많은 정치인들이나 정관계 주요 인사들이 땅 투기란 것으로 유명한 곳이었죠. 그러니까 하나하나 같이 제가 강남에 대해서 요즘 책을 쓰고 있습니다만 늘 느끼는 게 날림과 비리로 뒤엉켜 있는 강남. 그러니까 그게 좀 인간의 욕망이고 권력관계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들이라, 그런 날것의 것들이 뭉쳐서 지금의 강남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다시 한번 발생할 수 있을까? 한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는 쉽지 않다고 봐요. 핵심 지역에서 가까우면서 감시의 눈이 소홀한, 그때 정부의 감시의 눈이 강남보다는 딴 데가 있었다 보니까 세종을 만든다든지 그러다 보니까 그 틈에서 생겨난 게 오늘날의 강남인 거죠. 그래서 이 길을 걸을 때마다 그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제가 요즘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들이 여기에 국민학교 6학년 때부터 살았는데 그때부터 왔다 갔다 하면서 느끼고 생각한 것들이었죠. 계속 보여드리겠습니다. 대법원 쪽으로 가시죠. 저는 지금 서초역 4번 출구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서울분들께는 한동안 잘 알 수 없는 땅으로 인식이 됐었어요. 왜냐면 정보사령부가 저 숲에 있었다 보니까 지금은 서리풀터널에 뚫렸습니다만 그 전까지는 막혀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 있는 여기부터 이 오른팔 남쪽 방향으로는 꽃마을이 펼쳐져 있었죠. 지금 이 동네의 꽃마을이라 그러면은 강남고속터미널 지하 꽃상가가 유명합니다만 원래는 이쪽에 있었죠. 그래서 기자들도 봄만 되면 이게 와서 올해 봄이 찾아왔다 그런 촬영을 하고 했다가 여기가 저 앞에 보이는 대법원 자리가 서울시청 부지로 지정이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땅값이 오르고 유명한 정관계 인사들이 땅 투기를 하면서 그게 드러나면서 사회적 물의를 빚기도 했었죠. 그리고 그 뒤에 또 철거를 둘러싸고 찬성과 반대가 충돌을 해서 철거에 반대하는 그 화훼 상가들 주민들이라든지 빈민들이 버티는 중에 알 수 없는 방화 사건이 10여 차례 났었습니다. 당시 보도된 기사에 따르면은 이 일대에 참 많은 땅을 정관계 인사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 중에 제가 서 있는 요 위치는 강수림이라는 사람이 땅을 가지고 있는 게 드러났고, 요 아래쪽, 지금 사랑교회에 있는 아래쪽은 김문기 씨가 가지고 있는 게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88년도부터 92년에 걸쳐서 10여 차례의 이유를 알 수 없는 방화 사건이 났습니다. 한 번도 제대로 조사가 된 적은 없어요. 그리고 그런 끝에 이 지역은 철거가 끝났고 시청이 들어오는 했던 자리에는 대법원이 들어오게 됐고 정보사는 안양 박달동으로 갔죠. 이거는 공개된 정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박달동으로 가면서 이쪽 지역은 지금 보시다시피 고밀도 단지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이쪽에 꽃마을이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마지막 흔적은 이따가 찾아가게 될 꽃마을 공원이라는 곳에 붙어있는 꽃마을이라는 이름뿐이죠. 저는 이 정보사 이전을 보면서도 느끼는데 이 지역에 정보사가 빠져나가서 개발이 된 거를 서울시나 시민들은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정보사가 이전한 곳은 안 그래도 군부대가 많았던 안양시 박달동이에요. 거기에 군부대가 더 들어와서 그 지역 주민들은 불만이 큽니다. 서울이 보기 싫은 거는 경기도를 밀어내고 서울은 개발하고 경기도는 피해를 입는 구조가 이 서초동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는 거죠. 저는 지금 서초 서리풀 터널 근처에 나와 있습니다. 이 앞으로 보이는 것들이 이제는 정보사가 옮겨왔기 때문에 보여드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만 예전 정보사령부 땅이었죠. 군인 아파트라든지 군인 교회 등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 살았던 사람을 곧바로 알지 못하는데 들었던 얘기로는 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살았대요. 워낙에 치안이 좋고 조용해서 여기 사는 자체가 아주 권력했다고는 합니다. 근데 이쪽에는 군인 지역, 군부대, 이쪽은 꽃마을, 그 저기는 시청 부지가 시청이 들어올 뻔하다가 대법원이 된대. 그 저기 보시면 좀 터널로 이어져 있는 내방 이수로 가게 됩니다. 사당 쪽으로. 저쪽에 꽃마을과 마찬가지로 빈민촌도 있었어요. 근데 그 빈민촌을 이 터널이 개통되면서 합의를 잘 해서 그분들에게도 보상을 하고 개발해서 요즘에 빌라가 들어서기도 했습니다. 저쪽은 예전에 한때 길 막히면은 택시들이 많이 가던 샛길이어가지고 아마 지나가 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가보시면 꽤 고급 빌라들이 있는 걸 아실 겁니다. 이 지역이 숨어있는 명당 같은 데여서 풍수적인 명당이 아니라 인간들이 만들어낸, 한국이 북한하고 대적을 하다 보니까 만들어진 인위적인 숨어진 땅, 정감용에서 말하는 십승지랄까요? 그런 데여서 한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았습니다. 지금도 제 오른쪽 방향에는 예술의 전당이 있고 여기도 개발되고 하면 아마 더 좋아질 겁니다. 이쪽에도 대형 복합 쇼핑몰도 있고 해서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모든 재개발, 재건축은 안양 박달동이 정보사를 떠안음으로써 가능해진 것이죠. 서울과 경기도의 역학관계를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강남고속터미널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저는 지금 수도권 전철 고속터미널역 5번 출구에 나와 있습니다. 이쪽 지역 주민분들이 아니시면은 이 5번 출구로 나오실 일이 거의 없어요. 이 주변 지역은 꽤 유명한 곳들입니다. 무엇보다 저기 보시면 공사 현장 보이죠? 저 너머가 그 유명한 설해마을입니다. 그 저 앞에 지금 빈 땅은 원래 팔레스 호텔이라는 호텔이 있었어요. 서초구 사람들에게는 기억에 강하게 남아있는 곳인데 얼마 전에 헐려서 이렇게 지금 팔레스 무슨 아파트로 재건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왼쪽에 나무 넘어서 숲이 보일 텐데요.
저희가 설해공원이란 데입니다. 저기는 제 두 번째 답사책인 갈등도시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원래 수도방위 사령부, 수방사 벙커가 있던 곳이에요. 제가 어릴 때 이쪽에 살았는데, 신반포, 구반포 쪽에, 그때 늘 기억에 저기는 블루시트, 파란 비닐이 쳐있던 기억이 납니다. 그게 벙커였다고 해요. 반포대교 건너서, 잠수교 건너서 넘어오는 북한 탱크를 막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요 한강 남쪽에 아파트들이 저지선이 되어주고, 거기가 뚫리면 여기서 이제 반격을 한다. 왜냐면 여기서 곧바로 가면 과천이고 수방사고로 과천청사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마지노선인 거죠.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 잠수교 자체도 한때 별명이 안보교였죠. 이중으로 돼 있어서 북한이 위에서 찍어도 아래가 안 나타나게 돼 있고, 폭격을 해도 아래가 살아남아서 작전을 벌일 수 있게 한다라는. 그리고 반포대교 북단으로 가면, 오늘 안 가겠습니다만, 하면 90년대에 있었던 큰 홍수 때 여기까지 물이 찼다라고 하는 보여주는 선이 하나 있습니다. 제 기억이 14.4m쯤인데, 이런 것들이 보여주는 게 이런 저지대, 설해마을의 이름 자체가 생기게 된 것이 지금 여기보다 저 북쪽, 그러니까 한강가 쪽에 원래 설해마을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1925년 을충년 대홍수 때 마을이 물에 잠기는 바람에 저 언덕바지로 마을을 옮겨갔습니다. 이 강남 지역 수재의 흔적이고, 수재의 결과 저 언덕에 마을이 형성된 거죠. 강남이 얼마나 물에 취약한 곳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 설해마을 언덕인데, 언덕은 중석, 텅스텐 광산이 있던 곳입니다. 일제 때 광산이 면허도 나고 채굴을 했었어요. 텅스텐 하면은 강원도 영월을 상동 광산을 많이 떠오르실 텐데, 사당동 설해마을 쪽이 한때 텅스텐 광산이었다. 그래서 예전에 나온, 서울시에서 나온 책을 보면 갱도를 막아가지고 다 이제 처리했고, 그 주변에 학교라든지 들어섰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설해마을 사시는 분들은 그걸 모르시고 사시는 것 같은데, 아마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 폐광을 하고 나면은 처리를 하는 게 좋은데, 옛날에 폐광할 때는 그런 개념이 없다 보니까 대충 막았고, 광맥의 지도가 없을 거예요. 광맥도라고 하는. 그게 없으면은 나중에 싱크홀 생기고 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또 하나는 아까 교대역에서 말씀드렸던 삼풍백화점 말입니다만, 제가 갈등도시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삼풍백화점이 개업한 다음에 주변 마을에 삼풍백화점 로고가 찍힌 쓰레기통들을 많이 기증을 했었어요. 그 쓰레기통이 저 언덕 너머에 어딘가 아파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소문을 듣고 SNS에서 찾아가서 촬영을 했고 책에 실었는데, 그 뒤에 아파트에서 그 쓰레기통을 없앴더라고요. 자꾸 저 같은 사람이 찾아오니까 귀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강남 지역에서 그런 도시화석, 제가 부르는 그 기업이나 건물은 사라졌지만 이름이 남아있는, 또는 흔적이 남아있는 것들을 도시화석이라 부르는데, 대표적인 도시화석이 두 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얼마 전 사라진 삼풍백화점의 쓰레기통이 설해마을에 있던 거, 또 하나는 음마아파트 상가 본사를 뒀던 한보그룹에서 기증한 의자가 수도권 전철 3호선 대치역 플랫폼에 있는 거. 많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다고 하시면 많이 바뀌었는데, 또 길이라든지 구조는 하나도 바뀐 게 없어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도시에서 마지막까지 남는 건 저런 건물이 아니라 길이에요. 길까지 없어지고 나면 여러분들은 이제 고향을 상실하게 되는데, 제가 아는 바에서 길까지 없어진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농촌은 택지 개발한다고 없어지는데 도시는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사시던 마을도 자기가 살던 고향 같은데 부지런히 가셔서 남이 안 찍어주니까 본인이 열심히 사진 찍으시고, 자기 살던 집만 찾지 마시고 그 골목도 다 길 같은 것도 체크하시고 하다 보면은 나중에 본인을 위해서 개인사적 차원에서 큰 자료들이 될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아무도 내 기억을 대신 찍어주지 않습니다. 기억은 본인이 찍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저 신세계 강남터미널 호남선 넘어서 경부선, 이상한 건물 있죠? 올록볼록한 그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서 신반포 일대를 조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지도의 도시화석이에요. 우성도 사라졌고 지금 재건축한다고. 이런 지하철 지도가 요즘에는 전자식으로 바뀌어가지고 이런 게 안 남는데, 예전 이렇게 종이로 인쇄된 거에는 흔적들이 보입니다. 도시 답사는 기본적으로 얼마나 애정을 가지고 치밀하게 파헤치냐에 있습니다. 저런 거 하나도 놓치지 않고 보다 보면 꽤 재밌는 정보들이 보인다. 저는 지금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옥상에 나와 있습니다. 이 옥상이란 존재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여기 보시면은 서울고속터미널 크게 써 있고요, 성당도 있고 보석정이라고 하는 유명한 밥집도 있습니다. 원래는 여기에 입주했던 고속버스 회사들 관계자분들을 위한 밥집의 기능을 했었는데, 몇 년 전인가 제가 모르는 사이에 야외에서 테이블 깔고 서울을 바라보면서 먹을 수 있는 곳으로 떴었더라고요. 그랬다가 이제 항의가 들어와서 다시 이제 철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를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살았습니다. 지금 저 너무 보이는 지금 우성아파트 있던 데는 재건축이 됐고 4차 아파트는 남아있고, 저 안쪽에 있는 게 한신 2차 아파트인데 저 2차에서 쭉 살았었어요. 저기서 초 6학년부터 중학교까지 살다가 저 너머에 보이는 신반포를 지나서 반포 본동이 구반포 쪽 주공아파트에 대학까지 살다가 유학을 갔죠.
또 저한테는 하나하나 다 추억이 있는 곳입니다. 이 앞에 보면 쇼핑센터들 있죠. 여기 안에 자잘한 가게들이 많았어요. 그 가게에서 이런저런 수입품들 사기도 하고 학원도 다니기도 하고, 그때 학원이 아마 은석학원이었을 텐데 제 유소년기, 청년기의 기억이 많은 곳이죠. 그리고 저 오른쪽에 보면은 아직도 있네요. 유코아 백화점 본점이 저기 있습니다. 지금은 유코아 백화점 북쪽으로 뭔가 꽉 들어찼는데, 제가 처음 이 동네 왔었던 80년대만 해도 값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코아의 메인 포인트, 셀리 포인트가 넓은 주차장이었어요. 그때 기억에 유코아 5층에서 책 좀 사고 한시 2차까지 걸어가면서 황량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저 너머에 있는 반원초등학교 다녔고, 이따 다음 2회 때 가게 될 경원중학교로 다니고, 삼풍백화점 아래에 있었던 반포고등학교를 나오게 되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신반포 지역부터 우성까지는 다 개발이 거의 끝났네요. 보니까 이쪽은 예전부터 한신랜드, 한신타운으로 불렸습니다. 한신공영하고 우성건설이 신반포 지역을 개발을 많이 했고요. 그러면서 두 회사는 이름을 떨쳤죠. 하지만 현재는 우성은 사라졌고, 한신도 신반포, 보시다시피 신반포 한신들이 하나하나 사라져가면서 야외 간판 같은 기능을 했는데 점점 그런 선전 기능이 떨어진다고 아쉬워하는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이 한신은 저는 2차 살았지만 28차가 9차까지 있어요. 그 중에 상당 부분은 개발이 끝났습니다. 다음 시간은 한신 24차니 8차니 가볼 생각입니다만, 하나하나 사연이 있습니다. 규모도 다르고 그 사연도 다르고 땅의 이름도 달라서 내력도 달라서 하나하나 보면은 그것만은 한신타운의 흥망성쇠만 가지고도 하루를 말할 수 있죠. 오늘 여기 온 이유는 이 한 바퀴 뺑 돌면서 보이는 모든 것들이 바뀌고 있고, 이미 바뀌었고 바뀌는 중이고 앞으로 바뀔 거기 때문에 그걸 전체적으로 보여드리려고 모시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에 사람들에게 가장 입에 오르내리는 게 우성아파트와 신반포 재개발이었죠. 신반포 재개발, 재건축은 한동안 조합 측하고 시공사 사이에 분쟁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끝난 것 같습니다. 이제 공사 다시 들어갔더라고요. 지금 이 지역에서 가장 사람이 주목하는 건 이 4차 아파트를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관심사는 제 추억이 많은 이 쇼핑타운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입니다. 한동안은 쇼핑센터까지 다 묶어가지고 개발하는 게 유행이다가 둔촌이라든지 이런 사례에서 음마라든지 상가를 묶었다가는 이해관계가 서로 달라서 주택하고 상가가 서로 분쟁이 심해지다 보니까 상가는 떼놓고 개발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저는 예측컨대는 아마 앞으로 상가들이 예전 20세기 후반의 개발 상황을 보여주는 도시화서로 남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한신 4차 넘어서 남산타워가 보입니다. 여기가 남서울이라는 게 실감이 나죠. 예전에 서울이 한강 북쪽에 있을 때는 남산이 남쪽 끝이었어요. 근데 영동지구 개발이 되면서, 특히 서초구 지역이 개발이 되면서 이렇게 지금은 서울 최대의 부촌인 서초구, 요즘에 반포자이라는 게 일종의 밈처럼 쓰이잖아요. 뭐 반포자이만 사다 주면 뭐한다 이런 식으로 그런 땅이 돼버렸죠.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도 꽃사람 많이 오시는 꽃상가가 제 왼손 아래쪽에 대로 지하에 있죠. 반포꽃상가라고. 최근에 답사를 했더니 서울시가 다시 공개 입찰을 하려는 것 같은데 임대료를 46% 올린다 그래서 상인들이 반발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여기 와서 둘러보면은 지금 보이는 저 한신 반포 4지구 개발 지역이나 자인이 저쪽에 삼풍백화점이 있고 제 반포고등학교 있는 쪽이었죠. 이런 게 없었어요. 몇 년 사이에 스카이라인이 바뀌었네요. 앞으로 많이 바뀔 겁니다. 또 저 미도 아파트도 이번에 보니까 이제 안전진단 통과한 것 같고요. 팔레스 호텔도 바뀌는 거고, 한 10년쯤 뒤에 오면 4차도 아마 없어져 있겠죠. 느낌이. 이 전체 라인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터미널하고 쇼핑센터만 남고 나머지 전부 고층으로 바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유명한 서울 사진들을 많이 찍은 전민조 선생이라고 계신데, 조선일보 기자, 그분이 찍은 게 유명한 게 압구정 현대아파트 앞에서 농부가 서로 바꾸는 장면. 그 땅 주인이었는데 땅을 이제 팔았고 마지막으로 농사 짓는다고 하는 사진이 있었죠. 근데 그 전민조 선생이 찍은 사진 중에 요 위치에서 찍은 게 하나 있어요. 아직 터미널 들어오기 전에 차력사가 여기 이제 사람 앉혀놓고 칼로 이러고 있고, 저 너머로 황량한 민둥산이 보이는, 그 민둥산이 저 미도 아파트 입구 한 저 산입니다. 그리고 그 산에는 지금 국립중앙도서관이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서울 시민들에게는 어떻게 이렇게 도심지로 아파트 빌딩으로 가득 찬 곳에 터미널이 있냐라고 하는 놀라움의 목소리도 있고, 빨리 밀어내고 개발하자는 말도 있습니다만, 이 서초구 지역이 또는 송파구도 포함해서 강남구에 비해서 우위를 가지는 것이 이 교통요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서초구는 강남터미널과 남부터미널을 가지고 있고, 송파구는 잠실 환승센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권, 그 구가 갖는 상권의 힘이 그 구에 한정되는 게 아니라 광역적으로 나가는 거죠. 특히 서초구는 전국구적으로 상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보니까 서초구의 강점이라는 것은 강남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전국구적 파워다라는. 근데 그것이 결국은 지금과 같이 한때는 강남구가 부촌의 지위를 가졌지만
서초구가 능가를 하고 있죠. 그런 능가하게 된 계기를 준 것이 저는 이 터미널 존재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괜히 앞으로도 밀어낸다 생각하지 말고, 신세계가 좀 잘하고 있습니다만 터미널을 가지고 도심 터미널로서 기능을 시키면서 최대한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아침에 우리 봤었던 남부터미널이 원래는 강남역이 올 예정이었습니다. 그랬다가 강남역에서 취소되고 남부터미널로 오게 된 건데, 저는 그것이 강남구가 갈 수 있었던 길, 교통요지로서의 강남구라는 거를 버리게 된 거고, 그것이 물론 지금이 강남구 쪽이 경기 남부 쪽까지 미치는 광역 환승센터 기능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송파구나 서초구에 비해서는 약점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미도 아파트들이 보입니다. 이 미도 아파트 왼쪽에 보시면은 좀 자그마한 건물들이 보여요. 여기는 1979년 시점에 섬유단지를 개발할 예정이었습니다. 청계천에 있는 섬유 공장들을 일로 가져오려고 그랬어요. 그랬으나 대법원이나 법원, 검찰청에서 자기 주변 지역에 그런 공단을 들여오지 말라고 하는 한계를 내서 무산되고 지금과 같이 빌라촌, 빌딩단지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강남은 처음에 개발 계획이 공장지대였어요. 왜냐하면 이 영등포가 공장지대고 천호동이 공장지대다 보니까 그 사이에 끼어있는 영동지역도 공업지대로 개발하자는 계획이 있었죠. 그리고 산업철도로서 남부순환선을 깔자는 계획이 있었는데, 남부순환선 취소되고 이런 들어올 예정이었던 섬유단지 등이 취소되고 흔적이 간신히 남은 게 코엑스와 한전 정도죠. 그런 다음에 90년대 돼서 예전의 계획과는 무관하게 테헤란로가 첨단 산업의 메카로 뜨고, 최근에는 강남구와 송파구 사이에 영동대로 지하 복합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송파구 잠실 주경기장까지 이제 마이스 산업을 기르겠다는 계획이 나오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도 강남 지역이 산업의 형태는 바뀌었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산업 거점으로서 기능도 가져가려 한다라는 그런 모습을 엿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오면은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재밌는 게 하나 있죠. 전 고등학교 6학년 때부터 여기 살았는데, 이 동네에 그때 5층에서 버스를 타고 소백산에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층별로 목적지가 달랐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차가 올라왔었는데 그걸 보여주는 게 이거죠. 이거 차량 엘리베이터입니다. 이거는 고속버스가 타는 건 아니고요, 소형 승합차가 타는 것 같죠. 그래서 닫힘, 부름, 승하가 아니라 부름이라는 자체가 대단히 옛날식 허법이죠. 그래서 1층, 10층까지 아마 성모병원 쪽에서 바라보시면은 이쪽이 툭 튀어나온 걸 보실 겁니다. 그 차량용 엘리베이터의 흔적이에요. 지금 사용하지 않고, 저는 이걸 탄 적은 당연히 없지만 이쯤에서 바라보이는 데에서 버스를 타고 내려갔던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오시면 아까 설명드렸던 설해공원, 수방사 벙커가 있던, 그리고 그 언덕 위에 있는 설해마을, 그리고 오른쪽에 빈 땅만 남아있는 팔레스 호텔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서초구 전체는 아니지만 서초구 북부 지역을 바라보기에 가장 좋은 위치가 이 강남터미널 옥상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이 건물에서 내려가서 그 유명한 강남 고속터미널 지하 꽃상가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잠원동 쪽으로 지나서 경부고속도로를 통과해서 가로수길까지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찾아뵙죠. 수고하셨습니다.